저번 한 주 동안 빅테크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16%가 올랐어요. 애플이 4.4%, 마소가 3.5, 엔비디아가 3.8, 아마존이 7% 정도로 AI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른 게 테슬라인데, 이게 단순히 키 맞추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는 과거의 회계 자료라던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 CEO의 발표, 공식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지지 않은 자료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퍼즐과 퍼즐의 결합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자료들과 이 사이사이에 비어진 가설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결합하다 보면은 남들이 모르는 이거 아닌가? 라는 유레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슬라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테슬라는 저번 주에 유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넥스트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나머지 빅테크들은 AI와 관련이 많아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에서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회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성형 AI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정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무언가 다른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닌가, 좀 행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나오거나 주가가 상승 초입기일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부총리 강요 상하이 1인자를 만났습니다. 기업인이 정치인을 찾을 때는 필요한 게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규제라던가 보조금 같이 정책적인 지원을 좀 받던가 걸림돌을 치울 때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뉴스로는 알 수 없죠. 그냥 만났다라는 뉴스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가설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왜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정치인들은 테슬라가 필요하진 않아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일자리 조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큰 매력은 아닐 수 있어요. 테슬라가 없어도 전기차가 부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 전기차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없으면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중국 정치인들이 필요해요. 기업의 안정, 그리고 오래 사라진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중국에 가자마자 중국 정치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 머스크를 버릴 수 없게, 만나야 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중 성향을 띤 글로벌 CEO가 중국에 왔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정치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나를 만날 수 있게 떡밥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오래 끊었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의 줄도산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한 번씩 업계가 난립하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업종은 성장하는데 기업들은 도산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전기차도 유망하지만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이번 정책으로 구조조정을 주는 시기였던 겁니다.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리튬 회사들도 구조조정을 받고 있고, 2-3년 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까지 도산할 거라 보고 있어요. 거기다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좀처럼 지갑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이죠. 오히려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뉴스들로 맞대응식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잘 안 팔리니까 떨어진 거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리튬 공장 생산을 중단시켰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주거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잘 팔리게 하면 될 수 있는 일들인데, 정책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제어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것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간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가격이나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생각보다 망하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었죠. 살아있는 기업들도 현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을 겁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야 배터리에서 번 돈으로 전기차에 손실을 메꾸면 되겠지만, 순수하게 전기차만 파는 회사들은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자, 그 원인이 테슬라고요. 테슬라의 모델3 같은 경우는 거의 노마진으로 팔고 있는데, 알다시피 테슬라는 굉장히 생산 효율이 좋은 회사입니다. 대량으로 만들고 있고 생산 효율까지 좋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죠. 근데 중국에서는 모델3를 거의 노마진으로 판다?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심하게 보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 한계점에 이르는 상황에 머스크가 중국으로 온 게 아닌가,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정부와 테슬라의 협상 무게추가 얼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가격 인상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기차 회사들 숨통이 트이겠죠.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키고 테슬라는 보조금이 인상되는 만큼 가격을 인상하고, 그러면 테슬라는 손실이 없고 전기차 마진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 인상, 보조금 부활 소식 기대감이 주가를 올린 것은 아닐까. 완벽히 맞는 딜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모르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단순히 이 딜만 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시킬 만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가져와서 태워준 거고, 그러면 이 테슬라는 보조금이 인상되는 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마진에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기 시작할 수 있고요.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그 핑계를 대고 어느 정도 마진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침 저번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부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내수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다른 빅테크들보다 테슬라가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또 하나는 CATL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포드가 CATL과 기술 제휴 형식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IRA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도 CATL과 IRA를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어요. 포드와 테슬라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동맹을 맺었죠. 예전부터 머스크가 포드 CEO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테슬라가 포드를 위해서 충전소를 개방했지만 테슬라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충전 표준을 테슬라가 가져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포드를 위해서 충전소를 하나 개방해줬으니까 포드도 테슬라를 위해서 CATL과 어떤 딜을 만들어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고민은 4680 배터리의 수율, 캐파 증설 속도, IR 규제에 맞게 미국 생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고민을 CATL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이 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테슬라가 만들어주고, 배터리 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리튬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규모를 계속 키우면은 규모의 경제로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거고, 저렴해진 배터리를 바탕으로 중국 내의 전기차 회사들이 마진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퍼즐이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을 IR 규제를 피해줄 수 있게 할 것인가? 가장 수수께끼는 테슬라의 미국 판매 모델 3 일부는 보조금 3,500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모든 모델이 7,500달러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이 넌센스거든요. 미국 내에서 모델 3와 모델 X의 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델 X야 비싸서 안 팔린다라고 쳐도 모델 3는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잘 안 팔렸죠. 반면에 모델 Y는 또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모델 3의 가격을 더 내려야 돼요. 가격 차가 적다 보니까 모델 Y로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델 3의 모든 모델이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적지 수수료랑 주문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주정부 할인까지 받으면은 3만 달러 초반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후반대로 모델 3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할부로 산다 하더라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IRA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모델 3 후륜구동 모델은 중국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3,500달러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7,500달러를 받는다는 거는 미국산 배터리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 증설을 했다는 뉴스는 없었어요. 2170 배터리는 미국 파나소닉 공장에서 받고 있고, 파나소닉이 미국 배터리 점유율 48%인 이유가 현재 테슬라 배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나소닉에서 더 받거나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을 하거나인데,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힌트가 나온 게 없는가 찾아봤더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가 5월 1일에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4분기에는 9,000대 수출을 예상한다 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캐나다 전기차 보조금은 생산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죠. 모델 3와 모델 Y는 5,0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산 모델 Y를 캐나다에 팔면은 우리 돈으로 6천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중국보다 22% 더 비싸게 받습니다. 물류비를 뺀다 하더라도 남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공장 물량을 캐나다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글로 보내지 않고 미국 내수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는 모델 Y를 미국에서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고, 모델 3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판매가 잘 되겠죠. LG 엔솔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원통형 배터리는 상하이에 납품 중인데,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습니다. 2170 배터리가 모델 3에 들어가는데 오찬 공장에서 최고 수율로 뽑아내고 있어요. LG 엔솔 배터리가 그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려면은 2025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당장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기 시작해요.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170 배터리를 납품받고 4680 배터리는 독자 개발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성능이나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 뉴스에서 에너지 밀도를 측정해본 결과 4680 배터리가 2170만도 못하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수율 문제가 있는데, LG엔솔 센터장 의견을 들어보면 화학 문제가 아니라 용접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용접 기술이 필요한데
용접은 기술 발전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산에서 원하는 난이도 수준만큼 끌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불일치 때문에 수율이 안 따라온 게 아닌가. 이 4680 배터리 수율이 좋아지면은 지금의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미국에 판매되는 모델 Y 전륜 모델에 4680 배터리를 넣고 있는데 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을 다 해주고 나서도 4680 배터리 남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델에도 4680 배터리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2170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2170 배터리를 모델 3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3는 캐나다에 팔지 않을 수 있는 물량까지 합쳐가지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아서 재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모델 Y는 4680을 넣어서 마진을 더 늘리겠죠. 아무래도 독자 개발한 만큼 마진율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깜깜이 정보들이 있어서 정확한 추론은 어려워요. 다만 이렇게 상상을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면서 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상하이 모델 3를 캐나다로 22% 더 비싸게 판다. 미국산 캐나다 수출용 모델을 미국 내수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680 배터리 수율이 증가했으면은 마진이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남은 2170 배터리를 모델 3로 넘겨서 세액공제를 $7,500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빅테크가 된 게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모델 3 페이스 리프트도 뭐 좀 사진들이 나와서 봤는데 이게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막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만한 요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만의 상상력이 가미된 기업 분석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여기다가 회계 자료도 보고 기술, 그리고 경쟁사, 앞으로 늘어나는 캐파들, 시장의 전망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요. 그래서 기업 하나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 공부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뉴스들을 봐도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를 조금 집어넣어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물론 이게 정확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료들과 깜깜이 정보를 더해서 예상과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사진을 좀 더 구체화하면은 이런 건 얻을 수 있어요. 물증은 없는데 저놈이 범인인 건 맞아 라는 확신이 드는 것처럼 약간의 오차가 좀 날 수 있겠지만 저 회사가 좋은 기업이 맞고 저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투자법이 효과가 좀 있어서 저만의 투자법으로 활용 중이라서요. 이번에 테슬라 이야기,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를 다들 명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저만의 상상력을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특강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서울은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다음날 강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